가장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내면의 도덕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이런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한 가정의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자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내라면 우선 내조를 잘해야 합니다. 더 자비롭고 너그럽고 친절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은 내면의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식에 대한 가르침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세계 곳곳의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 복용, 마약 판매와 같은 온갖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치는 행위입니다. 모두 자비와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내면의 도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면의 도덕을 가르치는 건 사실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장으로서, 특히 어머니로서 이런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품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집안의 우더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많은 며느리들이 평소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어머니이자 며느리로서 여러분은 옆에 계신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며느리는 식사 때가 되면 가서 할머니 불러와. 표정도 말투도 거칠고 퉁명스럽죠. 아이는 뭔가 헷갈립니다. 할머니는 나를 예뻐해 주시는데 엄마는 할머니한테 퉁명스러우니까요. 엄마는 언젠가 틀림없이 아이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겁니다. 틀림없이 언젠가는 아이에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변명하겠죠. 예전에 할머니가 못살게 굴었다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을 겁니다. 이런 변명은 자신의 나쁜 행동을 덮기 위한 핑계일 뿐이죠. 자녀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스로 자녀에게 미래의 나쁜 본보기가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만약 딸이라면 앞으로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할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보고 배운 대로 할 겁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대한 것처럼 결혼하면 자신의 시어머니를 똑같이 대할 겁니다. 식사 시간에 오라가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어머니 빨리 와서 먹어요. 이럴 겁니다. 좋은 반찬은 내 아이만 줍니다. 다들 자기 자식은 끔찍히 아끼니까요. 어른들은 맛있는 반찬에 손도 못 댑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어르신이 반찬을 집으려고 할 때 젓가락으로 막기까지 합니다. 정말 악질이 아닐 수 없죠. 자녀에게 올바른 품행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인자한 어른이 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녀를 낳아 키울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부모를 모방할 뿐입니다. 예컨대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자녀도 살생을 배웁니다. 대장장이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마치 천재인 것처럼 숟가락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매일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툭하면 쇠 두들기는 이야기만 하니까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자녀는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또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비를 배우고 일상 속에서 자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비롭기 때문에 동정심과 이해심이 깊고 사랑과 관용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스며들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서 자녀에게 올바른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